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어린이 성장 프로젝트 시리즈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과학적으로 하지만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머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가 돌 지나고 나서 갑자기 키가 안 큰 것 같아요. 감기 앓고 나더니 갑자기 훌쩍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성장 곡선 보는 법을 모르겠어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이미 과학 속에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장 곡선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장 곡선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 곡선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 아이 키가 몇 센티인가를 보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쭉 키를 재서 점을 찍으면 S자 모양의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속도 곡선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 아이가 1년에 몇 센티씩 자라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속도 곡선을 보면 재밌는 게 보입니다. 태어나서 첫 2년은 엄청나게 빠르게 자랍니다. 그러다 3살쯤 되면 속도가 확 떨어지고요. 그 다음엔 1년에 5에서 6cm 정도로 꾸준히 자라다가 사춘기가 오면 다시 한번 확 빨라집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아이 키가 몇 센티인가 보다 지금 얼마나 빠르게 자라고 있는가가 성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이 전부 같은 속도로 자라는 건 아닙니다. 1930년대에 스캐먼이라는 학자가 아주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요. 우리 몸의 장기와 조직을 4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일반형입니다. 키, 체중, 근육, 뼈. 이것들은 S자 모양으로 자랍니다. 사춘기에 급성장이 있고요. 둘째, 신경형입니다. 뇌와 눈. 이것들은 아주 일찍, 아주 빠르게 자랍니다. 7살이면 성인들 크기의 95%에 도달합니다. 셋째, 림프형입니다. 면역기관인 편도, 림프절 같은 것들인데요. 사춘기 전에 성인의 2배까지 커졌다가 이후에 줄어듭니다. 어릴 때 편도가 커서 걱정되셨던 분들, 이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넷째, 생식기형입니다. 생식기관은 사춘기 전까지 거의 자라지 않다가 사춘기가 되면 급격하게 발달합니다. 제가 치과의사로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얼굴도 이 법칙을 따릅니다. 이마와 눈 주위는 신경형을 따라서 일찍 완성되고 턱과 아래턱은 일반형을 따라서 사춘기에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머리가 크고 턱이 작아 보이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사춘기에 턱이 자라면서 얼굴 비율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장을 누가 조종하고 있을까요? 1989년에 스웨덴의 칼버그 교수가 아주 유명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ICP 모델인데요. I는 인판시, 영아기, C는 차일드후드, 아동기, P는 피버티, 사춘기입니다. 성장이 하나의 직선이 아니라 3개의 엔진이 차례로 켜지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엔진, 영아기 성분. 이건 임신 후반기에 시작돼서 태어나고 2에서 3년쯤에 꺼집니다. 이 시기의 성장은 주로 영양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와 이유식이 이 시기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엔진, 아동기 성분. 생후 6개월에서 9개월쯤에 켜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성장 호르몬이 본격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1년에 5에서 6cm씩 꾸준하지만 천천히 자랍니다. 이 엔진은 사춘기까지 계속 돌아갑니다. 여기서 많은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시점이 나옵니다. 돌이 지나고 2돌, 3돌이 되면서 아이가 전보다 안 크는 것 같다는 느낌. 이건 첫 번째 엔진이 꺼지고 두 번째 엔진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완전히 정상입니다. 세 번째 엔진, 사춘기 성분. 사춘기가 시작되면 성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아동기 엔진 위에 사춘기 엔진이 추가로 얹어집니다. 그래서 급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 엔진의 전환 시점을 이해하면 아이의 성장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57년에 워딩턴이라는 영국 생물학자가 아주 직관적인 비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계곡을 따라 굴러가는 공에 비유한 겁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는 마치 계곡 한가운데를 따라 공이 굴러가듯이 자기만의 성장 경로를 따라갑니다. 이걸 캐널라이제이션, 우리말로 정상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장에는 유전적으로 정해진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큰 병을 앓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이 계곡 옆으로 밀려납니다. 성장 곡선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 원인이 해결되면 공은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따라잡기 성장입니다. 실제로 소아과에서 성장 차트를 볼 때 3세 이후에 아이의 백분위 수가 크게 변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간 0.25 표준 편차 이상 변하는 건 정상 아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거든요. 따라잡기 성장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영국의 테너 교수가 3가지로 분류했는데요. A 유형. 원인이 제거되면 성장 속도가 정상의 최대 4배까지 빨라져서 빠르게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급성 질환 후에 갑자기 키가 훌쩍 컸다고 느끼시는 게 이 경우입니다. B 유형. 정상보다 조금 빠르게 자라긴 하지만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춘기가 늦게까지 이어지면서 시간을 벌어 결국 정상 성인 키에 도달합니다. C 유형. 성장 억제가 너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 경우입니다. 정상 성인 키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잡기 성장에는 시간창이 있습니다. 특히 생후 첫 2년, 그리고 사춘기가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성장 억제는 나중에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아기에 백분위 수가 위로 크게 올라가는 것, 다시 말해 체중이 급격히 느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대규모 연구들에 따르면 영아기에 체중 백분위 수가 빠르게 상승한 아이들은 이후 비만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이 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모유 수유아와 분유 수유아 모두에서 확인됐습니다. 아기가 통통하면 건강하다는 옛날 인식이 있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영아기의 지나친 체중 증가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아이의 키보다 성장 속도를 봐야 합니다. 둘, 몸의 부위마다 자라는 시기와 속도가 다릅니다. 셋, 2에서 3세의 성장 감속은 대부분 정상적인 엔진 교체입니다. 넷, 성장에는 유전적으로 정해진 길이 있고 벗어나면 돌아오려 합니다. 다섯, 따라잡기 성장에는 시간창이 있습니다. 여섯, 영아기의 지나친 체중 증가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태아기와 영아기의 성장을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